저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인구 문제와 사회 발전을 가르치는 최슬기 교수라고 합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 심각한 수준이지요. 이대로 가면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상됩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건 알겠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 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기성세대들은 말문이 막힌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기적이라서 결혼하기 싫어하는구나. 책임감이 부족해서 애를 안 낳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런 인식 차이가 세대 갈등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청년 세대들이 낳죠. 그렇다고 해서 청년 세대가 우리 사회를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과거에 출산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가족 계획 정책이 그러했지요. 국가가 이상적인 자녀 수를 정해주고 대대적인 홍보 교육을 통해 따르도록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 계획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1년도입니다. 당시 정부는 현재의 한국 상황과는 정반대로 가파른 인구 증가를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보고 출산 억제 대책으로 가족 계획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결혼 정년기와 자녀 간 터울, 단산 시기 등을 정한 것도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합계 출산율은 약 6명 정도였는데 5명, 6명까지도 아이를 낳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3살 터울로 3명만, 35살 이전에 낳자는 취지의 3335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라는 표어도 등장했습니다. 1970년대에도 인구가 지나치게 빨리 늘어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엔 둘도 많다,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등의 표어가 담긴 포스터가 등장했지요. 이 밖에도 국가는 국민들이 아이를 덜 낳도록 피임보급에 나섰고요.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출산 조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표, 복권, 버스 등의 가족 계획 표를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텔레비전 드라마에 등장하는 자녀 수는 거의 2명 이하였는데 이 또한 국가에서 권장한 지침이었습니다. 심지어 광장에 매일 늘어나는 인구수를 표시하는 인구탑을 세워서 대국민 감시 효과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족 계획 정책이 효과적이었을까요? 60년대 6까지 올라갔던 합계 출산율이 1983년도에는 2.1 이하로 떨어진 것을 보면 출산율을 낮추는데 성공한 듯 보입니다. 물론 가족계획 정책 하나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빠르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선호도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초저출산 시대가 열린 것은 2002년입니다. 2000년만 해도 출생아 수가 63만 명에 합계 출산율이 1.48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55만 9천 명이 태어났고요. 합계 출산율로는 1.309였습니다. 2002년도에 49만 6,900명으로 출생아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동시에 합계 출산율도 1.178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002년도
합계 출산율 1.178.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1.178 쇼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2005년도 5월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요. 2006년도부터는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는 출산 억제 정책이 아니라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된 것입니다. 2010년대 초중반에는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아이 좋아, 둘이 좋아, 이런 캠페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출산율은 1명을 넘었기 때문에 2명대로 높이는 게 정부의 목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출산 억제가 아니라 출산 장려로 방향만 바뀌었을 뿐 출산을 개인의 행복이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국가와 사회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가족정책 성공의 경험이 이를 방향만 바꿔서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과 가족 단위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청년 세대가 책임감이 부족하고 본인들만 생각해서 결혼하기 싫어하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자연스러웠던 시대에 비해 상황에 따라 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면 과거의 높은 출산율보다 낮은 출산율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0.78, 이 수준이 과연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 정도인가, 그만큼 결혼과 출산을 싫어하는 것인가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자체는 의외로 꽤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지난해 6월 만 24세에서 49세 미혼 남녀 8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의 65.7%, 여성의 47.3%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연애 중인 사람들만 따로 뽑아서 알아보면요. 남성은 74.3%, 여성은 3분의 2 정도 되는 66.2%가 결혼을 원했습니다. 미혼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과연 몇 명일까요? 답변자의 절반 이상이 2명이라고 답했고 평균을 계산해 보면 역시 2.09명으로 2명에 가까웠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인 0.78명과 간극이 커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상적으로는 할 수 있다면 연애도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2명 정도 낳아 잘 키우고 싶은데 정작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생겨버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모 세대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았던 반면 현재의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평생 직장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일자리나 소득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고요. 아이 양육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본인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와도 부딪히는 게 현실이고요. 여기에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같은 큰 걱정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꼽자면 아이를 낳지 못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사회적 규범이나 주변의 권유, 독촉으로는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국민에게 출산은 의무가 아닌 권리로 생각해야 됩니다.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출산을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결의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그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후에는 출산을 개개인의 권리로 보는 것이 국제적으로는 이미 상식이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의 초저출산은 청년들의 원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출산권도 기본적 인권이라는 인식하에 국민 행복권 차원에서 출산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출산도 권리이며 개인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출산 정책을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다수 청년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저출산은 상당수 청년들이 여러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바라는 시기에 바라는 만큼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 상황과 현실의 간극만큼 청년 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0.78, 지금의 저출산은 청년 세대의 비명소리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더 이상 제도 개선이나 실질적 지원 없는 출산 장려는 오히려 청년들의 반감만 초래할 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 추구를 위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바라는 만큼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을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출산은 국민의 의무가 아닌 권리,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하겠습니다.